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칸디나 반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스칸디나 반도는 바로 이제 덴마크에서 바다를 건너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가게 되는데, 이런 네 나라, 이 북부에 있는 이 스칸디나 반도가요, 이 세 나라가 덴마크하고 보통 묶어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칸디나 반도 같으면 덴마크도 정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니 바이킹 족속들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세 나라도 다 바이킹 박물관이 있어요. 덴마크에도 가보면은 바이킹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그게 활약했다는 겁니다. 이 바이킹 족속들은 이 북유럽 거기 바다의 해적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저 미국에서 오는,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의 해적은 했지만, 그들 부인들을 찾을 때는 굉장히 신앙도 좋고 또 깨끗한 퓨리튼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킹족들은 남자지만 여자 이 엄마 이쪽에는 퓨리튼들, 청교도 어머니들이 여기서 이제 해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청교도가 형성이 됐던 것이 이 바이킹의 또 하나의 뒤에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바이킹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우리 스웨덴을 먼저 가봅니다. 스웨덴 가보면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웁살라 대학이죠. 웁살라 대학은 여기에 이제 중심 도시 웁살라에 위치하고 있고, 1477년에 주교인 야콥 올브손에서 세워졌던 캐톨릭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오래된 명문이고, 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가 웁살라 대학입니다. 여기 이제 가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종교 사학파의 산실이 웁살라 대학이에요. 이 종교 사학파라는 것은 제2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여기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악셀 해거스톰이라는 이분이 현상학적인 그리고 개념적 분석을 지지하고 형이상학적인 가정과 또 주관주의를 거부한 웁살라 철학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분은 스웨덴 철학자, 종교적인 가정에서 살았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웁살라 대학에서 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강사와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상주의와 동시대 사람들의 칸티안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철학적 체계도 가입하지 않고 그는 나중에 법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데올로기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현실 이론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신에 이어서 나온 유명한 신학자가 모빈켈입니다. 모빈켈 하면은 구약 학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빈켈의 지은 시편 주석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임나면 이분은 신화 제2학파의 그 수장이었습니다. Myth and Ritual School이라고. 그리고 웁살라 학파예요, 이게. 그것을 시작한 분이 모빈켈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주장하기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사용됐던 그 1511,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이게 나온 그것이 시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빈켈의 이 주장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그다음 독일 학자인 군컬이 이거를 또 이제 모든 그 유형정적으로 이 시편을 구별해서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신앙 고백시, 또 이제 순례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구별한 분이 이제 그 군켈이 되죠. 그래서 모빈켈이 여러모로 아주 많은 그 학을 세웁니다. 1922년에 남은 무리 사상,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무리 사상은 이스라엘의 종말론과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되어 바빌로니아의 적이 신화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빈켈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우리 노벨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상이 노벨상인데 이분이 바로 스웨덴의 과학자요 산업가였습니다. 그는 고체 폭탄 다이엄나이프트 이를 발견해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제정됐습니다. 1837년 노벨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여 그때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계 공장을 세우고 아주 번창했다고 그래요. 18살 때인 1851년에 미국으로 유학해서 4년간 기계공학과 화학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크림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가 패전하는 바람에 노벨의 아버지 공장도 파산하고 말았답니다. 노벨의 아버지는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노벨은 러시아에 머물러서 연구를 하였답니다. 이때부터 다이나마이트 연구에 몰두해서 성공을 하고 후에 다시 스톡홀름으로 돌아옵니다. 1896년 2월 10일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이제 나이가요 1833년에서 1896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50 중반에 이렇게 가는데 1896년 12월 10일 날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식은 항상 12월 10일에 있어요. 12월 10일에 세계적으로는 또 뭐를 지키죠? 인권의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휴먼 라이츠. 동시에 이 날이 노벨 평화상을 위시해서 노벨 학술상을 수상합니다. 노벨 평화상만큼은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오슬로에서 이거 시상해요. 나머지 상은 전부 다 여기에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에서 노벨 다른 5상은 거기서 이제 시상합니다. 틀립니다. 평화상은 여기 노르웨이, 또 학술상은 스웨덴에서 시상을 하는데 꼭 같은 날 12월 10일입니다. 1896년 그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깁니다. 자기의 온 전 재산,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당시로 여문에 오던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유산은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가 됐고 지금 또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이거를 매년 시상을 합니다. 이 기부금으로 1901년부터 노벨상이 신설이 됐고 이 상이 수여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그 부분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공헌자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학술장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뭐 여기서 말한 대로 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생리학 이런 그 의학의 계통에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한 20여 개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일본은. 또 중국도 10개 개 지금 받은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이웃에 있는 이 나라는 노벨 그 학술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국 사람은 지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국력과 관계가 있는지 이희서 박사님이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을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핵기술 전해주고는 교통사고당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노벨상이 꼭 좀 나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참 소원입니다. 여기에 저도 이제 그 노벨 평화상 수상하는데 초청이 돼가지고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참 대단합니다. 국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수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노벨 학술상이 동시에 다 5분에게 이제 지정하고 노르웨이 여기서는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르웨이 가보면은 양쪽 다 가보면은 다 이렇게 이게 노벨상이에요. 이게 한국 돈으로 14만 달러니까 약 16억 정도 해당되는 노벨상입니다. 이게 참 매년 이렇게 되는데 부상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물론 한꺼번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해줘요. 5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분납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죠. 16억이나 해당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벨 수평화상을 받을 때 그분의 이 받았던 기념관이 있고 이 해가 2000년 12월 달에 평화상을 받은 남북 평화에 기여했다 해서 그때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언제 노벨 학술상을 우리 받게 될 것인가? 우리 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북극에 가시면 참 아주 좋은 것이 오로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라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캐나다 북쪽에 가도 오로라 현상이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오로라라는 뜻이 그게 사투리로 그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이 북극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플라즈마를 가진 입자와 대기 원소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겨울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1일과 2월 사이에 오로라를 관측해서는 최적의 시즌으로 뽑히는데 대자연을 수놓아 아름다운 빛의 강연인데 이게 핀란드 또 노르웨이 일부 지역 또 스웨덴 이런 지역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일랜드 또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도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참 아름답죠. 이런 오로라 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관찰하고 캐나다에서 관찰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이 끝나기는 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연속을 위해서 다음은 이제 우리 동구라파로 이제 갑니다. 폴란드를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 서유로 이거를 다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